자,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이항분포란 것은 이산확률분포라는 그런 개념의 대표분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연속확률분포의 대표적인 분포가 정규분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에 대한 얘기를 천천히 진행해 볼게요. 오지선다 문항 30문제가 있습니다. 임의로 답을 택할 때 맞춘 문항의 수를 x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x가 1일 확률 한번 구해볼까요? p, x가 2일 확률 한번 구해봅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x가 2일 확률이란 것은 30문제를 임의로 찍은 거예요. 그리고 오지선다 하다 보니까 성공 확률이 5분의 1인 것도 알 수 있죠. 5분의 1은 어떠한 시행을, 성공 확률이 5분의 1인 시행을 30번 반복했을 때 2번 성공할 확률입니다. 예,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그래서 30C2에 5분의 1의 제곱 그리고 5분의 4의 28제곱으로 처리되어서 계산되는 것이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고, 자, 이러한 상황은 밑의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5일의 하루꼴로 비가 오는 지역에 30일간 여행 중 비가 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두자. 또는 성공 확률이 5분의 1은 어떠한 시행을 30번 반복을 했습니다. 이럴 때 성공의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두자. 이 모든 상황이 다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표로 표현되겠죠? 30번을 시도했어요. 확률 변수 x는 30번 중에 아무것도 성공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한 번 성공하는 경우, 2번 성공하는 경우,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 있겠습니까? 30번 모두 다 성공을 했다. 자, 이 합계가 1이 되어야 하고 그 확률의 값을 구하려면 독립시행의 확률로 모든 칸을 채워야 할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라면 30번 중에 2번 성공했다. 그리고 성공 확률이 5분의 1이다 보니까 5분의 1의 제곱 그리고 5분의 4의 28제곱으로 계산되어서 여기 들어가겠죠. 이런 표가 이러한 모든 얘가 이런 표를 그리게 될 것이고, 이 표를 하나의 단일화 또는 명찰 처리한 것이 이항분포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이 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두 가지가 됩니다. 자, 시행 횟수가 필요하고요. 성공 확률이 필요합니다. 즉, 시행 횟수와 성공 확률이 결정되면 이 표가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를 이항분포라고 하고요. x는 이항분포를 따라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np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즉 n과 p가 결정이 되면 표가 하나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겠죠. 이항분포에서 좋은 점은 평균을 구할 때요. 이 표에서 평균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습니까? 곱도로 구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곱도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시행 횟수와 성공 확률을 곱하면 평균이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을 구할 때도 제평 빼기 평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n 곱하기 p 곱하기 1 빼기 p, 즉 평균에다가 1 빼기 p를 한번 곱하면 바로 분산이 얻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평균과 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장치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요. 이항분포는 평균과 시행 횟수, 평균과 분산을 구하기 쉽고요. 시행 횟수와 성공 확률만 알면 표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또한 독립시행의 확률, 그것의 확장이 이항분포가 된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속확률분포의 대표분포가 정규분포가 됩니다. 자, 결국은 잠시만요. 이항분포는 결국은 n 곱하기 p가 된다는 것이 결론이었고, 평균 EX가 뭐였죠? n 곱하기 p 라는 거, 그리고 분산이 n 곱하기 p 곱하기 1 빼기 p로 계산되는 이러한 것을 분산이다라고 한다가 지금의 결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의 확률, 그것의 확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연속 확률분포의 대표분포, 정규분포로 가봅시다. 정규분포라는 것은 이렇게 좀 복잡한 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를 외우거나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상황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평균이 한 70점 정도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선 앞에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렇게요.
평균이 70점인 사람을 쭉 세워서 70점인 학생을 이렇게 세웠고요. 뭐 80점 학생을 쭉 세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90점도 있겠죠? 쭉 세웠어요. 60점도 보이고 60점도 쭉 세웠고 50점도 쭉 이렇게 줄을 세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끈을 연결해서 이렇게 선을 만들었다고 해보면요. 그 만든 선을 뭐라고 하냐면 히스토그램이라고 해요.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수를 더 많이 늘리고 그러니까 사람 수를 n이라고 했을 때 n을 좀 많이 늘렸다라고 해봅시오. 그럼 평균이 70인 상황에서라면 그래프가 대략 어떻게 그려질지를 모델링 해보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러한 그래프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그래프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것을 요 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항상 그래프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 모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를 항상 평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연속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종 모양 안쪽의 넓이는 무조건 1이 나오게 되고요. 저기 A라고 하고 B라고 했을 때 확률 A에서부터 B까지 확률을 구하는 방식은 이 넓이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정규분포는 평균과 분산이 결정되면 이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명찰을 이렇게 표기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정규분포는 n으로 표현되고 평균 m과 시그마 제곱으로 명찰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항분포랑 좀 비슷하죠. 이항분포는 시행의 수와 성공 확률이 결정되면 표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정규분포는 평균과 분산이 결정되면 그래프가 하나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적당히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표준화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표준화라는 것은 Z라고 하고요. Z. 자, X에서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눈 것을 표준화 변수 Z라고 합니다. 즉 확률 변수 X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게 되면 새로운 문자 Z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Z는 평균이 0이고요. 분산이 1인 아주 독특한 정규분포를 새롭게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를 표준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자, 표준정규분포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이쪽에 A, B의 넓이는 이를 적분해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적분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어떠한 새로운 정규분포에 A-와 B-의 넓이를 따로 표를 이용하거나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넓이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가 정규분포의 결론입니다. 평균과 분산이 결정되면 그래프가 하나 결정된다. 이게 결론이 됩니다. 자, 이항분포에 대한 얘기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봅시다. 487번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이산이다 보니까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x가 2일 때의 확률, 0일 때의 확률부터 가야겠죠. 0부터 그 다음에 1일 때의 확률 그리고 x가 2일 때의 확률을 더하시면 됩니다. 자, 0일 때의 확률은 0번 성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9번 시행해서 확률이 2분의 1인 어떤 시행을 9번 시행해서 0번 성공한다라는 얘기니까 9시 0의 성공 확률 2분의 1을 0번 2분의 1 실패 9번을 처리하면 x가 1일 확률이겠죠. 0일 확률이겠죠. 같은 이유로 x가 1일 확률도 마찬가지로 9번 중에서 한 번 성공시켜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2분의 1의 1제곱 2분의 1의 8제곱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 성공시켜라. 그러면 9번 중에 두 번을 성공시켜야겠네요. 2분의 1의 1, 2제곱 2분의 1의 7제곱이 되겠죠. 자, 2의 9제곱이 공통인수로 묶이죠. 2분의 1의 9제곱이요. 2분의 1의 9제곱으로 묶이고요. 이쪽은 1, 그리고 이쪽은 9가 되고요. 이쪽은
9C는 9 곱하기 4 36인가요? 그래서 2의 9제곱은 512가 됩니다. 그래서 512분의 46이 되네요. 약분하면 256분의 23이 답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로 가봅시다. 승부차기의 성공률이 0.6인 축구선수 5번의 승부차기를 하여 성공의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그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을 잘 보시면 5번 시행하고 있고요. 성공 확률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공 횟수를 x라고 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항분포를 따라간다는 느낌 받으셔야 돼요. 결국은 이항분포라는 것은 세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시행 횟수, 두 번째는 성공 확률이 필요합니다. 성공 확률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x를 뭐라고 두는 상황입니까? 예, 성공의 횟수라고 두는 상황이죠. 그럴 때 항상 이항분포를 염두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x를 성공의 횟수라고 놨기 때문에 이항분포를 따라가게 되고 시행 횟수는 5번 시행했고요. 성공 확률은 10분의 6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5분의 3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면 0부터 시작해서 5까지가 확률 변수 x가 택할 수 있는 값이다 보니까 1에서 빼면 되겠네요. x가 0일 때만 빼면 되겠죠. 그래서 1-0일 때 확률은 5번 중에 0번을 성공시켜라. 성공 확률 5분의 3의 0제곱, 그 다음에 5분의 2의 5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1-1이니까 필요 없고 5분의 2의 5제곱, 5분의 2의 5제곱. 자, 이게 답이 되면 알 수 있죠. 예, 4번이군요. 자,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평균이 5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 값은 단순하게 n 곱하기 p로 처리되죠. 그래서 20 곱하기 p가 5가 된다는 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확률은 4분의 1로 확정된 거죠. 분산을 구하라 그러면 n 곱하기 p 곱하기 1 빼기 p다 보니까 평균이 이게 평균이었습니다. 5 곱하기 1에서 4분의 1 뺀 4분의 3, 즉 4분의 15가 분산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한 개의 주사위를 90번을 던져요. 4 이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놨습니다. 성공이죠. 성공 횟수를 4 이하로 보는 겁니다. 그럼 4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이 필요로 하죠. 4 이하의 눈 1, 2, 3, 4가 나올 확률은 6분의 4, 3분의 2가 성공 확률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x는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고 시행 횟수를 90으로 잡고 성공 확률을 3분의 2로 잡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럴 때 제평을 구하래요. 제곱의 평균. 제평 많이 봤죠? 원래 분산을 구할 때 제평 빼기 평제를 구했지 않습니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제평 빼기 평제, 평균의 제곱을 빼서 접근을 했었죠. 자, 이 상황의 예를 구하는 거예요.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분산에서 평균 제곱을 빼면 돼요. 자, 여기서 평균 구합시다. EX 90에서 3분의 2를 곱하면 돼요. 60인가요? 자, 분산은요? 분산은 60에서 한 번 더 3분의 1을 곱하셔야겠죠? 그럼 20이 됩니다. 따라서 20은 우리가 구할 EX의 제곱 제평 빼기 60의 제곱인 36, 3600이 되죠. 따라서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라는 얘기는 3600에서 20을 더한 3620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항분포를 따르는 어떤 분포에 제평을 구하는 문제는 제평 빼기 평제, 그것이 분산이 된 것을 이용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503번이요. 한기 동전을 25번 던져요. 앞면이 나오는 횟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필요하죠. 성공 확률. P는 2분의 1이군요. 그래서 X를 횟수라고 놓는다 그러면 X는 이항분포를 따라가게 되고 시행 횟수가 25번,
성공 확률이 2분의 1이므로 자, 이러한 분포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 분산의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의 분산을 구하는 문제는 분산의 성질에 의해서 4 나가서 16이 되고 16분산을 구하라는 얘기랑 같은 것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분산은 뭡니까? 25에서 2분의 1을 곱하고 이만큼 평균이었었어요. 1 빼기 P 여전히 2분의 1입니다. 이것이 구하려는 답임을 알 수 있죠. 지워져서 4가 될 거고 결국은 100이 답임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정규분포입니다. 다음 중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의 확률밀도함수 fx의 그래프의 성질이라고 했죠. 자, 정규분포의 곡선은 이렇게 종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론 평균을 중심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평균 m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러한 그래프와 이러한 점선으로 표현된 이러한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평균으로 밀집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분산이 작아짐을 얘기합니다. 모든 수가 평균과 같다면 분산은 0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산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분산은 작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런 시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fx는 x = m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것이 맞죠. 그리고 m보다 작을 때 확률은 반토막이다 보니까 0.5, 즉 2분의 1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그마 값이 일정할 때 m의 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다. 당연하죠. 시그마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산의 높이를 일정하게 잡았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m이 커진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평행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그마의 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시그마의 값이 같으면 그래프의 모양이 같다. 이건 맞는 말이죠. 아닌 것은 4번이군요. 자, 폭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이쪽은 지금 좁아질 수 있는데요. 반대쪽은 넓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폭이 좁아진다. 이 폭이 자, 시그마의 값이 클수록이에요. 그러면 그래프는 밑으로 내려가죠. 폭이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폭이 넓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4번이 답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정규분포를 따르는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에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에 대해서 m부터 x까지의 확률은 오른쪽 표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정규분포 평균이 70이고 분산이 4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어떤 분포, 그 표를 이용하여 66부터 78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지금 평균 70이다 보니까 m 대신 전부 다 70을 집어넣으라는 얘기랑 같은 거죠. 그러면 이것은 평균이 70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고 시작합시다. 여기가 지금 70이에요. 그리고 66은 이쯤에 있겠죠. 그리고 78은 여기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넓이를 구할 때 이 간격이 지금 8 차이 나고 6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그마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그마가 지금 4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66은 70에서 4를 빼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6 차이가 아니라 4 차이 나는군요. 여기 지금 8 차이 나고요. 이건 70에서 이 시그마를 더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이용해야 되고 요거 이용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유형 7번입니다. 511번이요. 정규분포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 그걸 따르는 x에 대하여 스몰 m 평균이죠. 평균부터 x까지 표가 오른쪽 표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넓이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균이 주어져 있고요. 이러한 정규분포 표에 평균 m부터 시작해서 x까지의 넓이를 지금 주고 있는 거죠. x가 만약에 0.5 시그마면 이 넓이 이용하고 0.5 시그마면 이게 시그마면 이 수치가 곧 넓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평균이 지금 70이고 표준 편차가 4입니다. 그럴 때 이것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명찰이 평균이 70이고요. 그럼 70이면 요쯤 70이 그려지겠죠. 70이라고 하고 66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4만큼 밑에 있겠네요. 66. 그리고 78은 8만큼 위에 있겠죠. 78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4 차이 나다 보니까 이걸 m이라고 잡았을 때 시그마가 4다 보니까요. 이것은 m에서 시그마를 뺀 값이 되고 78은 m에서 2시그마를 더한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규 분포의 성질은 좌우 대칭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m부터 m 플러스 2시그마까지 넓이는 0.4772를 이용해서 접근하시면 되죠. 넓이가 되고, 자, m부터 m-시그마까지 이 넓이요. 이 넓이는 여기 74가 있겠죠. 74가 이 넓이랑 이 넓이 같겠죠. 그 넓이는 m 플러스 시그마가 돼요. m 플러스 시그마가 되다 보니까 0.3413을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두 개 더하면 0.8 얼마입니까? 0.87하고 4하고 더하면 1 될 것이고 바로 그 85 8185가 답이 되면 알 수 있죠. 자, 정규분포의 그래프, 그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분포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은 표준 정규분포를 따라가고 있어요. 자, 이럴 때 표준 정규분포 곡선도 한번 그려보고 접근해 봅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표준 정규분포표가 그려져 있고요. 평균이 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Z가 절대값이 1.5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1.5와 1.5까지의 넓이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0.86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구하려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5보다 작을 확률이다 보니까 이 넓이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대칭성에 의해서 이 두 개가 같은 넓이가 돼야겠죠. 이거 반토막 내면 0.4332임을 알 수 있어요. 0.4332 여기도 0.4332임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이 넓이는 이쪽 반토막 0.5에서 0.4332를 빼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0.0668이 답이 되어야겠죠. 자, 표준화입니다. 자, 표준화라는 개념을 잠깐 보고 갈게요. 어떠한 x가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에요. x가요. 적당히 x를 조작을 하고 싶습니다. 즉 a의 x에다 l을 곱하고 적당히 b를 처리를 해서 자, 이곳의 평균 EX가 이 AX 플러스 B가 0이 되게끔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분산 AX 플러스 B가 1이 되고 싶은 겁니다. 즉, 조작이죠. 어떠한 X라는 어떠한 확률 변수를 적당히 조작을 해서 A를 곱하고 B를 더해서 평균이 0인 그리고 분산이 1인 그러한 분포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럼 평균과 분산의 성질에 의해서 이 값은 A가 밖으로 나가고 EX 플러스 B로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EX는 M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AM 플러스 B가 0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산 같은 경우는 더한 것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 A가 나가면서 제곱으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 분산이 주어지겠죠. 이것이 1 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 시그마 제곱입니다. A의 제곱 곱하기 시그마 제곱이 1이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표준 편차는 양수고요. A도 지금 뭐 절대값 양수라고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 A의 값은 뭐죠? 시그마 분의 1로 처리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B의 값은 A가 시그마 분의 1이다 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시그마 분의 M 더하기 B가 0인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B의 값은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A 들어갈 자리에 시그마 분의 1 집어넣고 B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M을 집어넣게 되면
이것에 대한 평균과 이것에 대한 분산이 각각 0과 1로 결정되더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시그마분의 x-m이라고 하고 이를 표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화는 평균과 분산을 각각 0과 1로 만드는 도구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걸 변수 z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준화시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규분포에 어떠한 정규분포를 따르는 그러한 형태여도 표준 정규분포인 예쁜 이러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확률로 분포로 만들어 주어서 A부터 B까지인 넓이를 표준화시켜서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변형시켜서 이쪽에서 넓이를 구할 수 있다가 결론입니다. 표준화는 정규분포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X와 Y가 각각 정규분포를 따라가고 있어요. 두 개가 같다고 합니다. 자, 그림 두 개를 한번 그려볼까요? 8하고 3 이러한 분포가 있고요. 그리고 뭐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4니까 분산이 더 커졌다라는 얘기, 좀 더 펑펌해진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를 뭐 8로 잡고요. 여기를 12로 한번 잡아봅시다. 자, 여기 X가 택하는 그림이 되고요. 이거 Y가 택하는 분포의 그림이다라고 보십시오. 14보다 클 확률은 14가 이쯤에 있겠죠.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하고 K보다 더 클 확률, K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쯤에 있겠죠. K보다 클 확률 두 개의 넓이가 지금 같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 K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준화했을 때는 이 8이 0으로 갈 거고요. 이쪽도 표준화하면 12가 0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4를 표준화한 결과와 K를 표준화한 결과 또한 일치해야겠죠. 따라서 14를 표준화하면 14에서 평균 8을 빼고 표준 편차 3으로 나눈 결과가 이쪽 K에서 12를 빼고 표준 편차 4로 나눈 결과랑 정확히 같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분의 14에서 8 뺐네. 6이네요. 3분의 6, 2네요. 2가 4분의 K-12가 되어야 하고 이거 8 되면 되겠습니까? 8. 그러면 K는 20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표준화의 성질을 이용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10번으로 가볼게요.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고요. 오른쪽 표는 표준 정규분포표입니다. 자, X가 X 빼기 37의 절대값이 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결국은 절대값을 없애버리면요.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해서 X 마이너스 37, 4까지를 확률을 구하는 이런 문제죠. 결국은 X는 37을 더할까요? 확률. 37을 더하면 33이 되는군요. 이쪽에 37을 더하면 41인가요?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표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럴 때 표준화를 시켜야겠죠. 자, 33에서 평균인 35를 빼고요. 표준 편차인 4로 나누게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X에서 35를 빼고 표준 편차 4로 나누게 되죠. 자, 이것을 Z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41도 마찬가지로 41에서 35를 빼고 4로 나누셔야 합니다. 자,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다 보니까 마이너스 2 나누기 4다 보니까 0.5임을 알 수 있게 되고요. Z가 이쪽은 4에서 맞죠? 41에서 35를 빼고 있어요. 6이네요. 6에서 4로 나눈 2분의 3, 1.5인가요? 이걸 구하는 겁니다. 결국 그래프에서 봤을 때는 표준 정규분포표, 표준 정규분포의 이쪽이 0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0.5입니다. 이쪽이 1.5가 되어서 이 넓이는 플러스 0.5까지의 넓이다 보니까 얘를 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 넓이는 1.5까지의 넓이다 보니까 요거를 택하면 되고 그들을 더하면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 0.6 그다음에 6247 이렇게 확률 값을 구해낼 수 있다. 결론입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확률 값이 0.9104를 만족하도록 a를 잡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거를 표준화 시켜 볼게요. 그러면 확률 a에서 15를 빼야겠죠. 그리고 3으로 나눠야 됩니다. 이쪽은 x가 표준화 시키면 z로 바뀌게 될 거고요. 21에서 15를 뺍니다. 21에서 15를 빼고 3으로 나누셔야겠네요. 그럼 이건 2가 되네요. 2. 자, 이거 얼마가 돼야겠습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요. 자,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표에 그림이 주어져 있고 이쪽 0입니다. 그리고 2까지 넓이가 있죠. 2가 0.4772예요. 그러니까 0.4772가 되고 자, 어디까지 더해야지만 a-15 나누기 3이 되겠죠. 그 어디까지 더해야지만 그 넓이가 0.9104가 되는지를 물는 문제입니다. 0.9104에서 0.477을 빼야겠죠. 2 되고 3 되고 예, 계산이 좀 어렵네요. 9에서 2 되고 4 0.4232 433인가요? 되겠네요. 1.5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마이너스 1.5가 돼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음수값이니까요. 따라서 a-15는 4.-4.5가 되어야 하며 a 값은 결국은 15에서 4.5를 뺀 10.5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12번 유형이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일일 TV 시청 시간은 평균이 50분, 표준 편차가 12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자, x가 TV 시청 시간이군요. 평균이 50이니까 50을 쓰시고요. 표준 편차가 12, 12의 제곱을 쓰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시청 시간이 68분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몇 %인지를 구하라. 확률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x가 68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면 퍼센테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 확률 값이 곧 퍼센트라고 보시면 돼요. 곱하기 100 하면 되니까. 자, 표준화 시키면 이쪽이 z로 바뀌죠. 68에서 50을 빼고 12로 나누셔야 합니다. 자, 그럼 18 나누기 10이네요. 18, 12, 6으로 나누면 2분의 3인가요? 2분의 3, 1.5입니다. 그래서 확률 Z가 1.5보다 더 클 확률을 구하는 게 목적이죠. 자, 표준 정규 분포표를 반드시 그리셔야 돼요.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가 0입니다. 1.5가 이쪽이 되고요. 1.5보다 클 확률은 여기의 넓이를 찾으라는 얘기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1.5까지의 넓이가 0.43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0.07로 계산하셔야겠죠. 자, 0.07은 7%를 말하게 됩니다. 534번 문제. 어느 농장에서 생산한 1000개군요. 1000개의 사과 나무는 평균이 240,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확률 변수 x가 뭐가 됩니까? 무게가 되는 거죠. 자, 그 무게를 잡았을 때 확률 변수 x를 무게로 잡았을 때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평균이 240이 되며 표준 편차가 15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명차를 따라가겠죠. 자, 그럴 때 x가 210과 270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270 사이에 있을 확률. 확률을 구한 다음에 1000을 곱하면 개수가 나오겠죠. 확률을 그래서 먼저 구하시면 자, 210에서 평균 240을 빼고요.
그리고 15로 나누셔야겠죠. 이쪽은 Z가 될 것이고, 자, 이쪽 270에서 240을 빼고 여전히 15로 나누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마이너스 30을 15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Z값은 마이너스 2부터 이쪽도 2가 되는군요. 2 사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긴 종모양의 그림이 있고, 여기가 0, 그리고 마이너스 2, 이쪽이 2가 되는군요.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자, 그럼 0부터 2까지의 넓이를 구하시고 곱하기 2 처리하면 되죠. 따라서 이것을 곱하기 2 하면 0.96인가요? 0.96이고 전체 사과의 개수는 1000개다 보니까 여기 1000을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확률 그리고 원하는 사과의 개수가 나옴을 알 수 있죠. 따라서 10등 3개, 960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45명을 뽑는 회사의 시험에 150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150명이 응시한 상황을 이 정규분포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지금 45명을 뽑는데 150명이 몰려 있어요. 이 응시자들은 점수가 평균이 72점이래요. 여기가 72점이 될 것이고요. 표준 편차가 15점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자, X는 점수를 말하게 되고요. 그 점수는 평균이 72점, 표준 편차가 15점인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자, 여기서 45명을 뽑기 때문에 상위 45명, 여기 45명에 해당하는 그 사람을 뽑고 싶은 겁니다. 그럼 45명에 대한 확률을 구해내야겠죠. 자, 45명에 대한 확률은 150분의 45가 되는 거죠. 150분의 45, 5로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9가 되고 30이 되나요? 9 나누기 30, 한 번 더 약분하면 10분의 3이군요. 0.3이에요. 이쪽의 확률이 0.3이란 얘기는 이 넓이는 0.2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0.2 얘를 표준화시켜요. 표준 정규분포를 생각해 보시면, 자, 표준화하면 이쪽이 0이죠. 그리고 여기가 뭔지 몰라요. 이거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점수요. 그 점수를 K라고 합시다. K라고 한다 그러면 K를 표준화시킨 결과가 있겠죠. K에서 평균인 72를 빼고 그리고 표준 편차인 15로 나눠야겠죠. 그 결과 또한 0.2가 되어야 합니다. 0.2가 나오기까지는 0.52를 이용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0.52를 만족하도록 K를 찾으시면 답이 되겠죠. 따라서 K-72는 15 곱하기 0.52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K값은 72에서 15 곱하기 0.52를 처리하시면 답이 됩니다. 계산해 보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15번 유형으로 갑시다. 정규분포,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자, 이 개념 확인하고 갈게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떤 x가 이항분포를 따라가요. 평균이 n이고 시행의 수가 n이고 확률이 p라고 합시다. 자, 이항분포 명차를 따라갈 때는 평균 m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까? n과 p를 곱하면 될 것이고요. 분산을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분산은 n 곱하기 p 곱하기 1 빼기 p가 됩니다. 자, 그러니 평균과 분산을 알 수 있는 가정 하에서는 이렇게 명차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평균 np를 m 들어갈 자리에 n 곱하기 p를 쓰고 분산 들어갈 자리에 n 곱하기 p 곱하기 1 빼기 p를 사용할 수 있다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n이 충분히 큰 수라면 그러면 명차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가 결론입니다. 이때 충분히 크다라고 했을 때는 30 이상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화 시켜봅시다. 자, x가 지금 이항분포를 따라가고 있어요. 평균이 시행의 수가 432 그리고 성공 확률이 4분의 3을 따라가고 있죠. 여기서 평균 구합시다. 432 곱하기 4분의 3입니다. 자, 431을 4로 나누게 되면
108이죠. 108이 되고 3을 곱하면 324가 평균입니다. 자, 분산 시그마 제곱은 324에서 한 번 더 4분의 1을 나누시면 되겠죠. 81인가요? 9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 그 x는 정규분포 명차를 따라가겠죠. 평균이 324, 분산이 9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확률을 계산해서 더하시면 되겠죠. 자, 확률 x가 297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거 계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표준화 시키면 z로 바뀔 것이고 297에서 324를 빼서 그리고 9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7이네요. 위에가 마이너스 3 되겠네요. 그래서 z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이쪽이 지금 0이잖아요. 0이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3이 여기 있게 되죠. 그러면 요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3에서 요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은 거지 않습니까? 3까지의 넓이가 0.4987, 여기가 0.4987 나와 있습니다. 이쪽 넓이는 뭐겠습니까? 0.0013 이렇게 되겠네요. 0.0013입니다. 자, 두 번째 33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도 찾으셔야 돼요. 33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입니다. 물론 z가 될 것이고 333을 에서 평균 324를 빼고 그리고 9로 나눠야 합니다. 자, 333에서 324를 빼면 얼마입니까? 1이네요. 1. 그래서 확률 z가 1보다 클 확률을 계산하시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림을 그려보시고 이쪽이 0, 여기가 1, 1보다 클 확률이니까 이쪽 부분의 넓이를 택하셔야 합니다. 자, 1의 값이 0.3413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0.3413, 이쪽 넓이는 0.1587이 되겠죠. 그래서 0.1587이 됩니다. 이 값과 이 값을 더하면 최종 확률 값이 나오죠. 자, 3하고 7 더하면 0 되고 1 올라가고 0 되고 1 올라가고 6 되고 1, 0.16이 답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항분포의 정규 분포와는 굉장히 중요하고 얘는 출제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동전 900번 던진대요. 앞면이 435번 이상, 480번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자, 동전을 던지는데 x를 앞면의 횟수라고 합시다. 앞면의 여기서 횟수라고 했어요. 자, 횟수는 중요하죠. 이게 자체가 성공의 횟수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이해하겠죠. 그래서 x는 이항분포를 따라가는데 시행 횟수는 900번이나 그 시행을 하고 있어요. 성공 확률은 2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435번 x가 435번보다 크거나 같고 이상이니까요. 480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는 게 여기서의 요구사항 아닙니까? 이거 이산으로 구할 수 없죠. 그래서 명차를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명찰은 정규분포 명찰로 바뀌게 되고요. 평균은 두 개를 곱한 450이 되겠죠. 될 거죠. 그 다음에 2분의 1을 다시 곱하게 되면 225인가요? 225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225는 15의 제곱인가요? 자, 표준 편차가 15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얘를 435와 480 사이에 있을 확률을 이제
이러한 명찰, 즉 정규분포의 명찰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435에서 450을 빼고 얘를 10으로 나누면 되겠죠. 이쪽은 Z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480에서 450을 빼고 15로 나눈 값을 택하시면 되겠네요. 이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이쪽 Z, 이쪽은 2가 되는군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2 사이의 확률을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표준정규분포표에 이쪽이 0이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습니다. 2가 여기쯤 있다고 하면 이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1까지의 넓이와 2까지의 넓이를 더하면 0.82가 답이 됨을 알 수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항분포를 이용하여 정규분포 처리해서 접근하는 그런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항분포 시행 횟수가 1200번이고요. 성공 확률이 4분의 3인 확률 분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확률이 0.35가 되도록 A의 값을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명찰을 업그레이드 합시다. 1200 곱하기 4분의 3. 그럼 이거는 300인가요? 300. 900이 평균이네요. 자, 900에서 다시 4분의 1 처리하셔야 됩니다. 4분의 1 처리하면 얼마입니까? 900. 900 나누기 4. 4, 2, 8. 10, 4, 2, 8. 25. 225네요. 15의 제곱이네요. 자, 15의 제곱이 분산입니다. 따라서 확률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는 표준화시키면 z가 될 것이고 a에서 900을 빼야겠죠. 900을 빼고 15로 나눠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결과가 0.35가 된대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생긴 표준정규분포표에 0이 여기 있게 되고요. 어떠한 값보다 작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값은 여기 있어야겠죠. 왜? 그래야 0.5보다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가 0.35가 된다라는 얘기는 이 넓이가 0.35가 되라는 얘기고 이 넓이는 0.15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0.15가 되려면 0.38을 이용하라고 했는데 이쪽이 0.38이다 보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0.38을 이용하셔야겠죠. 즉, 이 값이 즉 a-900 나누기 15가 마이너스 0.38이 되도록 a 값을 구하는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계산은 어렵지 않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산된 것이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항분포는 명찰, 시행횟수 n, 성공확률 p로 구성되어지고 이것은 독립시행의 확률, 그것의 확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률을 구할 때 x가 a인 확률을 구하라 이런 문제를 만나면 독립시행의 확률로 접근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평균을 구하기 쉽죠. 평균은 n 곱하기 p가 되며 분산은 n 곱하기 p 곱하기 1 빼기 p로 접근할 수 있다가 이항분포의 결론이 됩니다. 정규분포는 어떠한 종 모양의 곡선이 그려지게 되고요. 여기 곡선이 사람이 빼곡히 서 있는 그러한 상황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이 항상 가운데 있고요. 분산이 커지면 커질수록 펑퍼짐합니다. 자, m으로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는 분산이 작아진다는 얘기가 되어서 산의 높이가 올라간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넓이를 특정한 부분과 특정한 부분, 뭐와 뭐 사이에 있는 이 넓이를 어떤 표준화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표를 이용하여 넓이를 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수치 해석학자들이 이렇게 해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이러한 0부터 시작해서 z까지의 넓이를 다 구해 주셨어요. 0.1, 0.2, 0.3 넓이를 다 구했기 때문에 그 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함수를 적분하지 않아도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것이 결론이 됩니다. 또
또한 이항분포가 n이 충분히 크다라고 했을 때는 정규 분포로 처리할 수 있다가 또 다른 결론이었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